네, 뭐 엊그제가 이제 6월 좀 인사드린 것 같은데 벌써 6월 중반입니다. 근데 요즘 날씨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 많다고 하던데 이번 한 주 열대야만큼이나 뜨거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변역 아이파크 청약 소식인데 강남 로또라 불린 메이플자의 경쟁률을 제치면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네, 6월 또 청약 쪽에서는 또 큰 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알찬 부동산 정보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세현 대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금 우리 정민이 그 소개하신 네. 광진구 강변역의 그 센트럴 아이파크 네. 이게 특별 공급 1순위 청약 접수가 있었는데 완전 어느 정도길래 대박입니까? 뭐 수치로 보면은 뭐 우리가 한 두 자릿수가 나오면은 그래도 청약은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지금 이 사업지 같은 경우는 뭐 세 자릿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경쟁률로 보면은 평균 경쟁률이 263대 1이 나왔고요. 오. 그다음에 1순위 청약으로 보면은 494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5가구 모집을 하는데 지금 청약 접수자가 한 22,000명 정도 들어섰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대 경쟁률이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불리우는 그 평형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A형 같은 경우는 523대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사실 분양 시장이 좀 회복됐다라는 그런 뭐 인식들이 좀 크고요. 또 네. 서울에 뭐 소위 지금 입주 물량이라든지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그 기회나 가구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분양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강남에 지금 뭐 로또라고 불렸던 곳이 메이플자이라는 그 아파트인데요. 반포에 있는. 여기에 특별 공급이 128대 1이 나왔었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뭐 그 특별 공급 그 경쟁률 봤을 때는 뭐 한 앞에 숫자가 바뀔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여기는 이제 이제 물량 자체가 23가구고 메이플자이는 81가구다 보니까 청약을 접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메이플자이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거기는 뭐 10,000명이 넘은 그 숫자니까. 근데 아무래도 가구 수가 좀 모자르다 보니까 뭐 분모 분자 뭐 이런 뭐 계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그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분양가가 좀 높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84제곱미터가 뭐 발코니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면 한 13억이 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2017년도에 그 레미안 프리미어 그 팰리스가 호가가 지금 14억 전후로 하다 보니까 이제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선을 봤을 때 이제 규모도 좀 크고 이런 단지 대비했을 때 좀 높다라는 평이 있고 또 그 소위 그 안전 마진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뭐 말씀을 그 업계에서는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한양연립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단지여서 단지가 갖고 있는 뭐 규모, 프리미엄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비했을 때 분양가가 좀 높지 않냐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건 지금 분양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뭐 분양 공급 물량들 뭐 서울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거기에 주변의 환경, 뭐 역세권이라든지 일단 그 뭐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뭐 녹지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래도 준수한 성적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청약 시장도 보면 이제 서울하고 서울이 아닌 지방 그리고 서울 내에서는 뭐 강남, 강북 뭔가 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대부분이 지금 정비사업 공급단지라고 하는데 인기 비결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양극화,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그 분양 단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런 정비 사업지라는 거는 그래도 기본적인 바탕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선별적으로 그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는 뭐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에서 뭐 신중한 선택들을 하는 거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인기 비결 확실히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인기 비결이 이 경쟁률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한 곳이거든요. 여기 네네. 이제 반포에 있는 곳인데 35,000대 1이 나왔었고요.
그다음 메이플자이에 앞서서 말씀드린 곳인데 여기도 이제 재건축을 하는 곳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444대 1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3번을 건너뛰고 4번의 경희궁 유보라가 재개발, 그것도 정비 사업이죠. 124대 1이 나왔고요. 그다음 5번 리모델링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더샵 둔천포레 이것도 아파트를 개량한 그런 상품인데 93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있는 아상, 탕정, 트라펠리스, 탕정, 이지구 이곳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곳에 주택만 좀 노후화가 되고 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그런 기반 시설이나 환경들이 다 갖춰진 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예. 기본 수요들이 이곳을 뭐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 정비 사업지들이 다 흥행을 기록하다 보니까 정비 사업지의 그 청약 시장이라는 거는 불패에 가까운 뭐 그런 성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성적표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들이 이 정비 사업지를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청약도 도전하고 이 뭐 가장 뭐 부장 시장에서는 이 가장 뜨거운 뭐 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금 보니까 이 청약 쪽이 핫해졌네요.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 준비 중이신 분들 요 6월 청약 소식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일반 분양이 제법 뭐 많이 네.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80% 가까이는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는 뭐가 있죠? 지금 서울에는 예. 그 성북구하고 마포구 이곳이 두 개 다 이제 1000가구를 넘게 분양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1000가구 정비 사업지에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분양 예정지의 이 그 가구 수가 1000가구 정도가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의 규모라든지 커뮤니티나 이런 구성하기가 굉장히 뭐 설계하기도 좋거든요. 여기 지금 주목해서 보실 곳이 성북구의 푸르지오 라디오스 파크라는 곳. 그래도 그 서울 안에서는 좀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그다음 마포구에 있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체스 여기 이제 공덕 1구역입니다. 그 서부법원 뒤에 있는 곳. 마포 안에서도 평지구 그다음에 쿼드러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공덕역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뭐 우리 그 하우머니 시청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뭐 청약을 하셔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곳이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도 지금 사업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샤 리오몬트라는 곳도 한 1,300가구가 있습니다. 그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들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도 지금 괜찮은 사업지들 성남, 용인, 고양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의 대체 주거지로 평가를 받는 곳이잖아요. 산청역, 해리스톤. 노란색으로 마킹까지 해주셨네. 저기 청약 경쟁이 그 하우머니 덕에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홍보 대행하시는 분들도 뭐 여기 열심히 좀 하우머니에 우리 잘하죠. 예 잘하고 있죠. 제작진 잘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마킹까지 저 정도 할 필요 있으니까 다른 곳들보다 저 두 곳을 열심히 한번 보신다면 좋은 성적과 또 입주하고 나서 뭐 또 집값 상승이라든지 또는 뭐 서울 저 1000세대 이상이 갖고 있는 그 단지가 주는 뭐 질적인 본인의 주거질 뭐 이런 것들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뭐 이런 곳들 같은 경우도 괜찮은 입지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이진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실수요자라든지 청약 대기하시는 분들 뭐 유심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마킹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어느 순간이 떠오르네요. 네. 저 좀 수학이 약한데 중학교 때 그래도 저 선생님이 이뻐하셨는지 네. 한 문제 갖고 계속 끙끙거리고 있었더니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더라고. 답을. 요즘에 그거 하면은 큰일 들어가요. 나죠. 큰일 나죠. 옛날이니까 가능한 소리지. 마킹하니까 그 생각이 선생님 이름은 밝히지 마시는 거. 네. 혹시라도. 네. 서울시가 이제 최근에 그 보람의 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하면서 이제 보람의역 주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네.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제 동작 보람의역 프리센트 주상보 아파트가 이제 모집 공고에 나선다고 하는데 네. 모델하우스 좀 방문해 보면은 또 이거 느낌이 다를 것 같네요. 네,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어떤 뭐 기능이라든지 경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개발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개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개발을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을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을 하는 곳인데 지금 화면에 나온 저 지역입니까 방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영상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에 있는 보라매 인근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구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한 것대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뭐 기능적인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한 150m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저 보라매 역에서.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수익형으로 좀 운영을 하신다든지 뭐 투자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해도 역세권에 위치해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안산선역이 또 개통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를 하다 보니까 뭐 여의도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또 인접한 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7호선이 또 강남까지도 주요 지역에 가다 보니까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세권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주상복합 형태잖아요. 그 네.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또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형태가 잘 갖춰져 있어서 1인 가구 정도의 그 구성들을 한 그런 그 뭐 구성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성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래도 뭐 투자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1인 뭐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뭐 운영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 공고 이제 하고 그 이달에 분양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첨제가 60%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무작위 축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당첨 확률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정도의 규모 또 역세권 단지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송 대표님하고 금요일마다 이 시간 네. 쭉 해오면서 네. 제가 점점 드는 네. 생각이 네. 최근 들어서 어떤 서울시에서의 그 어떤 서울이라는 도시를 갖다가 네. 변모시키겠다. 어떤 한 그 의지가 네. 진심인 것 같은 게 좀 느껴지고 네. 좀 뭐랄까요? 왜 보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네.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서울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 최근 들어서는 뭐 다양한 규제도 좀 완화를 하고 예전처럼 어떤 보존보다는 예. 어떤 뭐랄까 뭐 도시에 대한 그 기능도 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뭐 규제를 좀 그 철폐를 하면서 생산성도 좀 키우고 양적인 그 주택이 아니라 뭐 질적 공급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보니까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뒤에 뭐 저희가 변하는 것처럼 뭐 도시도 변하는 게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게 뭐 좋은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요 이쪽은 어떤가요? 전세 쪽은 네. 전세값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보니까 지금 또 시기적으로 또 전세값이 오를 만한 시기라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그 뭐야 4년 차가 돼가지고. 네. 예, 뭐 지적이 정확하신데요. 네. 지금 그 4년 차가 되면서 뭐 갱신되는 이제 4년마다 갱신을 하잖아요. 네. 갱신되는 계약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전세값도 0.1%에서 0.12% 상승폭이 지금 커진 그런 상황인데 네. 수치로만 보면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간 거겠죠. 그리고 신축이라든지 역세권 중심 뭐 이런 것들은 갱신을 적극적으로 임차인들이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량들이 좀 부족하고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입주장이 들어서면은 전세 가격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겠죠. 네.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에 빠지는 그런 추세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국지적으로 뭐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유통되는 물량들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입주되는 물량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계약이 체결되면 체결될수록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올라가는.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 물량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세를 주고 다른 곳에 머물려고 했던 예. 분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전세로 머물려고 했던 곳도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다 올라가니까 보니까 같이. 차라리 그냥 내가 전세 주려고 했던 곳에 본인이 들어가서 실입주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다 보니까 네.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족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의 그 상승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오히려 매매 시장보다도 좀 유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빌라 네.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세 사기 여파에도 여전히 많은 빌라들이 좀 역전세 때문에 이제 경매 물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제 신축 빌라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 그 뭐 허가받고 뭐 분양하는 뭐 그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도
한 10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네네. 거거든요. 뭐 그전부터 그러면 인허가를 거의 안 받은 건데 보도된 내용들 보니까 인허가 된 곳 뭐 영인 지역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지금 전세 시장 얘기하면서 이 그 아파트 시장들은 굉장히 회복됐는데 네네.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있었죠. 그리고 공시가격을 통해서 126%라는 상한 그 캡도 좀 씌워놨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지금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급에 대한 그 물량도 보니까 수치로도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전국 같은 경우는 그 약 한 19,000가구 정도 되는 게 11,000가구 정도로 해서 마이너스 한 37% 정도, 약 한 마이너스 38% 정도 떨어졌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8,600가구 정도에서 지금 4,400가구, 그러니까 마이너스 48% 떨어졌고요. 지방으로 가면 더 심각한데 지금 마이너스 한 60%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역전세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시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매 시장으로 좀 넘어가면서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인허가 물량들 축소된다라고 하면 2년, 3년 뒤에는 빌라 물량들이 거의 뭐 씨가 말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씨가 말라가는 그 물량이라는 게 아파트 시장의 전세에도 좀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그 빌라에 있는 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고 아파트 전세로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서민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어제 좀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네.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집값은 정말 네. 분분해요. 이게 지금 어디 살면서 내가 사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이 부동산 집값 관련한 뉴스를 보면서 네. 체감하는 게 달라지는데 그렇죠. 아니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 자료 보면은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네. 지방은 또 꺾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데처럼 서울은 한 12주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방이나 전국 같은 경우는 전국은 보합세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꺾였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국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올라가고 전국은 횡보하고 지방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소위 점점 그 양극화가 양극화 이격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네, 거죠. 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강남권의 서초반포, 그다음에 잠원동 뭐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호가라든지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이라고 보여지고요.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뭐 보합세 뭐 요 정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서울에서 노도강이라는 지역이 네. 하락폭도 좀 깊어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한 2주 정도는 오름세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신생아 특례 이후로 조금 그래도 안정세에 좀 들어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사실 집값 전망에 네.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뭔가 전세값이 대폭 상향되게 되면 여기에 내 자금 조금만 더 들이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지금 상승세가 또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네, 지금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를 전망하는 곳도 있고 올 초에 그 제가 뭐 자주 언급드리지만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뭐 40% 얘기까지도 했었었거든요. 네. 집값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그거는 뭐 좀 네. 뭐 소위 참 속된 말로 제 개인적인 평가지만 좀 엉터리 같은 좀 분석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파트에 대한 그 거래량이 뭐 2달 연속 4,000건을 돌파했다는 네. 거 거래량이 주는 신호가 그래도 어떤 최소한 그 마이너스 구간은 좀 벗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라든지 공급 물량들 그리고 전세 가격들 그다음에 금리가 상승하지 않고 뭐 인하라든지 횡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집값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뭐 전반기에는 마이너스지만 마지막에 전체 누계를 보면은 그래도 뭐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한 1%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